윙 기억합니다. 그 사이렌 소리를. 이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 사람들의 불안함을 통해 어린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거 전쟁 난 거 아니야? 전쟁. 그 불안한 와중에 드디어 호해가 뿌려졌습니다. 정말 이때 이 호해는요, 바짝바짝 타는 이 갈증에 들이키는 아주 시원한 냉수 한 사발 같은 그런 호해였습니다. 1983년 2월 25일자 호해. 북괴기 한 대 귀순. 이 당시 북한은 다 북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너무 당연했는데 지금 보니 좀 생소하긴 하네요. 요즘은 언론에서 이 북괴라는 단어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또 이 언론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가 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 습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듯합니다. 좀 더 읽어보니까 이제 궁금증이 풀려나갑니다. 미국이 오늘 아침 10시 46분 해주 항공서 남하 아군기 출격. 수도권 한때 경계 경보. 이 사건은 북한 귀순의 레전드로 꼽힙니다. 이 북한군 책임 조종사인 이웅평은 이 평안남도 개천 비행장을 이륙한 지 불과 2분 만에 편대를 이탈, 남한으로 귀순했습니다. 북한의 최신의 전투기가 휴전선을 넘어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렌이 울리는 경계 경보가 울렸던 것이죠. 북한 귀순의 레전드를 알려주는 호해가 또 있습니다. 1987년 2월 9일자 호해. 김만철 씨 일가 11명 서울 왔다. 우와, 정말 이렇게 많은 가족이 한꺼번에 북한에서 귀순을 했다고? 이건 최초 사례였거든요. 그것도 배를 타고 표류하다가 일본과 대만을 거쳐 한국에 오니까 이건 그냥 드라마죠, 드라마. 무엇보다도 이 귀순 과정에서 김만철 씨가 밝힌 귀순 동기,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고 싶다. 이 말은요, 당시 정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말 김만철 씨 일가의 따뜻한 남쪽 나라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북한 관련 소식 중에서 최고의 쇼킹 사건은요, 바로 1994년 7월 9일자 호해. 김일성 사망. 저때 저는 대학생이었거든요. 이 답사부원들하고 이 전주 지역을 답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이게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일성 사망 소식이 딱 뜨자 정말 순간 일시정지. 잠시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본능적으로요, 이 답사 멈추고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를 식당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 동기가 보더니 근데 이 뉴스 진짜 맞아? 라면서 좀 갑자기 시큰둥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김일성은 이전에도 수시로 사망했습니다. 자, 1986년 11월 17일자 호해 한번 보시죠. 김일성 피격 사망. 휴전선 대남방송 총격받고 죽었다. 이 내용을 대한민국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하니까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웬걸? 다시 김일성 등장. 이러니까 이 94년 7월 9일자 호에도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어쨌건 김일성 사망은 사실이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이 예전에 비해선 그래도 통제 가능 범위에 있다는 분위기를 이 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뉴스는 뭐니 해도 통일과 관련된 언론 보도입니다. 1972년 7월 4일자 호해. 남북 간 통일 원칙 합의? 어떻게 이렇게 생뚱맞은 기사가 있죠? 북괴는 우리가 상종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무찌르자 공산당!
때려잡자 김일성! 이런 구호를 그렇게 교육받으며 자라왔는데 느닷없이 통일 원칙을 합의했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니 우리 중앙정보부장 이호락이 북한에 건너가 김일성을 만났다는 사실이. 게다가 북한 부수상 박성철이 이미 5월에 서울, 이곳 서울에 머무르며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고? 정말 국민들은요 뒤통수 한 대 제대로 얻어맞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시 이 7월 4일자 호의를 살펴보니까 남북은 평화통일 3대 원칙에 합의했으며 그것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방식으로 통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7.4 남북공동선언이 탄생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이 언론은 각 시대별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포착해 역사로 만들어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론 역사적 사건을 언론이 다루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이 7.4 남북공동선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후 남북의 통일 논의는 바로 이 7.4 남북공동성명에서부터 모두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남북이 언젠가 통일되면 그 통일의 역사 첫 페이지가 바로 72년 7월 4일자 호해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7.4 남북공동선언이 워낙 깜짝 서프라이징 뉴스여서 대비할 여력 없이 멍때리면 뭐야 감 못 잡고 살짝 불안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 호해라면 이 바로 2000년 6월 13일 뉴스 생방송. 저는 이때 학교 수업 시간 진도 나가는 것을 잠시 미루고요. 모든 학생들과 함께 TV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야기했죠. 지금 너희들이 보게 될 이 생방송 뉴스 장면은 이제 역사가 될 거야. 인생을 살면서 역사가 되는 순간에 그 역사의 목격자로 증언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 지금이 바로 그 흔치 않은 역사의 목격자가 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뉴스에 집중해! 평양 순안 비행장에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가 내려지고 문이 열리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랙을 내려와 북한 땅에 발을 내딛는 역사적 순간. 그때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다가옵니다. 6.25 전쟁 이후 이 땅에서 남북의 정상이 최초로 만나 포옹하는 모습. 이것은 역사였습니다. 언론은 이 모든 모습을 가감없이 생생하게 모조리 보여줬습니다. 6.25 전쟁 이후 이 분단된 남북 관계 속에서 언론이 보여준 소식들. 그것은 무섭기도 했고 분노하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기사들을 모아보니까 늘 멀리 떨어져 있을 것만 같았던 남북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희망입니다. 그 희망의 언론 부도는 이것이겠죠. 현대사의 실질적 첫 페이지를 써나갈 호해. 몇 년, 몇 월, 며칠자 호해. 한반도 드디어 하나가 되다.